자, 2021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문법 시작합니다. 자, 11번 문제네요. 보기에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자, 음운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운변동에는 뭐가 있나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교체, 단락, 첨가, 축약. 자, 교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유음화, 비음화, 부계음화, 경음화 다른 말로 된소리 대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반모음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 이런 틀은 갖고 있어야 돼요. 즉 음운 변동이 뭐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음운이 원래의 표기가 아니라 발음할 때 어떤 음운 환경에 따라서 편리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에 유음화, 비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반모음화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여러분들 뭐 교재나 학교 책이나 또는 자습서나 참고서 등을 통해서 꼭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탈락은 뭐 사라지는 거죠. 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에는 뭐가 있나요? 자음 탈락 있고 모음 탈락 있고 그리고 뭐 자음군 단순화. 자,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자, 겹받침이 둘 다 발음되지 않고 하나만 발음이 됩니다. 그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지요. 첨가. 네, 보통 두 단어가 어울릴 때, 두 말이 어울릴 때, 그 사이에 니은 첨가가 생기기도 하죠. 자, 근데 이때 합성어인 경우, 특히는 합성어 중에서 합성명사인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법 시험범인 친구들은 사이소리 현상 꼭 체크를 해놓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축약. 자, 축약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죠. 자, 자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 대기. 그리고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이중 모음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음운 변동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교재 또는 여러분들 문법 책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음운 변동은 아주 기초적인 문형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깔려 있지 않으면 국어 문법의 반은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음운 변동에 대한 개념들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보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운 변동에는 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축약, 없던 음운이 생기는 첨가가 있다. 자, 그럼 11번 문제가 뭡니까?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나는 것. 1번을 볼까요? 굿히다, 굿히다. 자, 굿히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합니까? 먼저 축약이 일어나네. 굿히다. 거센 소리 대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겨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굿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축약, 거센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교체, 구개음화가 일어나네요. 그 답이 1번이란 얘기네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다치. 자, 디귿 받침하고 형시 형태소 이하고 만났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구개음화, 교체, 구개음화가 되겠고 빨갛다. 자, 히읗과 디귿 축약이 되겠죠? 거센 소리 되기. 솜니불. 자, 여기는 뭐 니은 첨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이가 니가 됐는데 이거 이응이 니운으로 바뀐 교체 아닙니까? 아니야. 자, 이때 이는요 음가가 없는 이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고 그냥 모양만 갖춰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니은 첨가라고 봐야 됩니다. 잡히다. 자, 비읍하고 히읗이 축약이 되었죠. 그래서 잡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교체와 축약이 둘 다 나와 있는 것은 1번이 되겠고, 자, 12번 문제, 12번,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있고 문제가 딸려 있는 것들은 문제 유형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포커스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보기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니까 이어진 문장을 구분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혼문장은 주어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고 견문장은 주어 서술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견문장은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자, 우선 이거 다 읽고 나서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며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안긴 문장은 문법 단위로는 절에 해당하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5가지로 나뉜다. 명사절은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문장 성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문장 성분. 그래서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하면 명사 형태로 이런 역할을 하면 명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관형절은 절 전체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체언 앞에 위치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들 문장 성분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관형어죠.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아이들이 들어오다. 이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형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자,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늘이 눈이 시대로 푸르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푸르다가 서술어죠. 즉 눈이 시리다. 얘가 뒤에 나오는 서술어 푸르다를 꾸며줍니다. 자, 서술어를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그러죠. 부사어. 예, 부사어라고 하고 바로 이 눈이 시리다라는 문장이 부사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술절은 나는 국어가 좋아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국어가 좋아. 국어가 좋다라는 문장이 나는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인용절은 담당자가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말했다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화자의 생각 혹은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기는 경우로 고 라고와 결합한다. 자, 그래서 고로 연결하면은 간접 인용이고 라고로 연결하면은 직접 인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가 있고 조사 라고를 써야 됩니다. 라고는 인용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절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고, 뭐뭐지만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지며 각각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의미관계로 해석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아서, 어서, 으면, 으러 등의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지며 앞절이 뒷절에 대해 각각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종속적인 의미관계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혼문장과 견문장으로는 구분할 수 있고요.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견문장은 이미 겹친다, 겹겹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견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어진 문장과 그다음에 아는 문장 요런 형태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은 뭐냐? 말 그대로 이어진 거죠. 자, 이어졌다는 것은 주어 서술어 형태가 있고 연결 어미가 있고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겁니다. 또 주어 서술어 형태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연결 어미로 연결했을 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가 그걸 또 우리가 따지고 있는데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을 때 대등접속.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럴 때 종속 접속을 하고 합니다. 말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대등이 뭐죠? 대등이 자,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서로 존댓말 하죠? 왜 그래요? 대등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선배를 만나요. 그러면 존댓말 하죠? 그 왜 그래요? 종속 관계죠.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 문장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이 문장은 대등접속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밥 먹고 잠자는 거는 관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 국어는요, 주어진 문장만 보는 겁니다.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올 거야. 이렇게 인과관계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요. 머릿속에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밥 먹는 거나 잠자는 행위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대등접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영희는 춤추고, 영희는 노래하고, 철수는 춤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치 요거 지금 같은 파티, 같은 그룹이니까 서로 즐거울 거야. 이거 종속 접속이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희가 노래하는 거하고 철수가 춤추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장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는 주어져 있는 정보만 갖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문장과 뒷문장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앞문장과 뒷문장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순서를 나타내거나 또는 대조를 나타내거나 또는 나열을 할 때 그럴 때 대등 접속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종속 접속은 뭡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종속 접속이라고 하죠. 자, 한번 예문을 보면 나는 밥을 먹으면 잠을 잔다. 자, 이 표현은 이 표현은 밥을 먹으면 잠을 잔다. 이게 조건이 되어 버렸죠. 조건이 되니까 자,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게 종속 접속이에요. 비가 오면 등산을 못 간다. 이런 게 종속 접속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이어진 문장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등 접속.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있어요. 종속 접속. 종속이란 말이 따를 종, 속할 속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만 좀 생각하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관계만 좀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어진 문장, 대등, 종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하면서 지우려니까 잘 안 지워지네요. 저도 자기 멀티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번엔 아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는 문장은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주어 서술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고 이런 형태의 문장이 아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전체 문장에서 이 안긴 문장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즉 전체 문장에서 안긴 문장이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이렇게 작동을 해요. 때문에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명형이 누구야?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긴 문장이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명사절. 즉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부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 끝이 문장의 어미가 부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럼 얘는 부사절이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명사절에도 부사어 기능을 하고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어 기능을 하고 차이는 뭐다? 명사절은 명사 형태입니다. 부사절은 부사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이 관형어 형태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형어 기능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관형절 또는 관형사절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관형절이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체언이 있겠죠? 관형어가 꾸며주는 게 체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서술어 역할을 해요. 서술어 역할을 할 때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자, 서술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키가 크다. 자,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 볼 때에는 서술어 개수를 먼저 찾아보면은 이게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가 구분이 돼요. 자, 여기서 서술어는 크다 하나밖에 없죠. 그럼 뭐가 큽니까? 키죠. 즉 얘와 키가 주어고 크다가 서술어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는에 대한 서술어가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다?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술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용절. 인용절은 두 가지. 직접 인용이냐. 자, 직접은 큰 따옴표라고. 그리고 간접 인용. 간접 인용 고. 이렇게 되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 나올 때는 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거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렇게 바꿀 때 이 인칭이나 시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 문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문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이 보기가 그냥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여러 가지 문장 유형이 섞여 있죠. 자, 그럼 볼까요? 기어.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 벌써 답 나왔어. 보세요.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다 이거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친구 꾸며주고 있네. 즉, 이 문장이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다 라는 문장이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다. 그럼 얘는 뭡니까? 관형절이죠. 관형절. 자, 1번 기억은 뒤에 오는 명사 친구를 수식함으로 관형절로 안긴 문장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가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다. 여기까지만 끊어서 볼까요? 자, 친구가 알리다. 무엇을 알렸습니까? 자신이 돌아오다. 자, 그런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끝났어요? 돌아왔음 명사 형태로 끝났죠. 자, 그리고 친구가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며 이 문장 형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 되겠군요. 자, 2번 니은은 서술어 알리며의 부사 역할을 하므로 틀렸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 2번이 틀렸다. 자, 뒤부터 볼게요. 곧장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간접 인용이잖아요. 자, 3번 고를 사용하여 친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인용절로 안긴 문장 맞죠? 기분 좋게 약속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요. 약속하다. 기분 좋다가 뒤에 나오는 서술어 약속하다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부사절이네. 더군다나 형태가 좋게. 부사형 어미 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4번 리을은 서술어 약속해서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절로 안긴 문장 맞죠? 자, 나는 마음이 설렜다. 자, 나는 마음이 설렜다. 자, 요 문장을 본다고 쳤을 때 마음이 설레다. 뭐가 설레야? 마음. 자, 그러면 마음이 주어고 설레다가 서술어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주어가 없죠. 나에 대한 서술어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뜻? 마음이 설레다가 나는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네 그러면 서술절이네. 5번 미음은 주어 나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므로 서술절로 안긴 문장. 그렇죠? 자, 그래서 12번에 맞지 않는 것은 2번. 1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이어진 문장 어떻게 구분해요? 종속이냐 대등이냐.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 있으면 종속이고 그 다음에 관계가 없으면 대등.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인지 대존지 나열인지 목적인지 인관지 양본지 등등 이런 것들은 종속인지 대등인지 그 다음에 따져주면 됩니다. 자, 1번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자,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종속은 맞죠? 자, 그런데 목적이 틀렸네.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조건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조건을 나타내는 면이 붙었으니까. 2번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하다. 자, 하늘 맑은 거하고 바람 잠잠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대등 맞죠? 자, 의미관계 대조가 아니죠. 대조는 차이점인데 앞 내용과 뒷 내용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늘이 맑은 거하고 바람이 잠잠한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 이거 같은 예를 들어서 이걸 대조로 가려면 하늘은 맑고 물은 더럽다 뭐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대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하늘이 맑은 거랑 바람이 잠잠한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열. 나는 시험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간다. 자, 종속이죠? 맞고. 근데 이거는 조건이 아니죠. 의로는 의지 표현이죠. 의지 표현. 또는 목적. 의지 또는 목적. 네 번째, 한방눈이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자, 한반도 내린 거하고 날씨 따뜻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등 맞고요. 자, 의미관계 나열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이게 대조가 되겠네요. 한방눈이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우리가 보통 뭐뭐뭐지만 언제 사용합니까? 이거 역접관계. 앞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할 때, 이럴 때 지만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방눈 내리다, 겨울인데 한방눈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 갑자기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놀랐다. 갑자기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놀랐다. 자, 앞문장하고 뒷문장 관계가 있어. 종속이고, 그 다음에 아서, 어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네요. 원인 맞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대등인지 족속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의미 관계로 그냥 문장 내용을 보면, 문맥을 보면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자, 활용이 뭡니까?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뭐라고 해요? 용언이라고 하죠. 바로 용언이 무슨 뜻입니까? 활용하는 말. 그럼 어떻게 활용해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 먹다, 먹고, 먹니, 먹자. 이게 활용이죠? 그럼 앞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뒤에 활용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간과 어미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사, 형용사 나오면 바로 어간, 어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동사,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자, 이게 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또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어미는 알겠는데 선어말 어미는 뭐고, 관형사형 어미는 뭐고, 명령형, 청유형 어미는 뭐냐,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문법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 방금 먹다 우리 했었죠? 먹은 어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는 어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먹었다 한번 볼까요? 먹었다. 자, 그러면 먹은 어간이 되는 거죠. 그럼 다는 뭐가 돼요? 이거를 어말어미라고 그래요. 어말어미. 자, 어말어미라고 하는데 어말의 뜻은 뭐냐면 말씀 끝말자, 즉 말의 뒤를 어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엇은 뭐가 돼요? 바로 어말의 앞에 왔죠. 어말의 앞에 왔기 때문에, 자, 어간 뒤에 있는 건 다 어미입니다. 그리고 어미 뒤에 또 어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어간 뒤에 있기 때문에 또 어미인데 위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말어미 앞에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이 선어말 어미예요. 어말에 먼저 오는 어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엇이 뭘 나타냅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 더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처먹죠. 예,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처먹을 겁니다. 와구 쩝쩝쩝쩝.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자,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먹다, 처먹고, 처먹니, 처먹자 등등등. 자, 그러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처먹, 어간, 뒷부분이 어미. 자, 그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뜻. 실질적인 의미는 먹에 있죠. 그래서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근, 어간, 어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먹다 동사는 어근이 어디에 있어요? 먹에 있죠. 그래서 먹다 하면은 먹이 어간이면서 어근이기도 하죠. 자, 한 가지 명사 하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 자, 하늘은 어간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어간이 없다. 자, 어간은 뭐였어요? 용언, 활용하는 말의 어간입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하늘은 어간은 없고, 자, 어근은 어디 있어? 어근. 어근은 하늘 두 단어가 어근이죠. 예, 어근은 뜻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어간, 어근, 어미,
선나말 어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관형사형 어미는 뭡니까? 관형사형 어미는 뭐 요런 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먹다 빵, 먹는 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는이 어디 붙어 있어요? 먹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붙어 있었고 얘 어미거든. 자, 그런데 이 먹는이라는 단어는 지금 어떤 기능을 합니까? 뒤에 나오는 빵을 수식해주고 있네. 체연을 수식해주고 있네. 즉, 먹는은 관형어예요. 자, 기능상 관형어입니다. 바로 이 는이 붙어서 어미 는이 붙어서 먹다라는 동사를 관형어, 문장 성분 관형어로 만들어 준 거예요. 바로 이 는이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관형사 형태로 바꿔줬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는. 마찬가지로 예쁜 옷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쁘다. 자, 형용사입니다. 예쁘다 형용사고 예쁘까지가 어간이고 니은이 어미예요. 자, 그런데 예쁜이 뭐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옷을 꾸며주고 있네. 그러면 예쁜은 문장 성분이 관형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준 이 니은 정체가 뭐야? 바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해 가면서 문법 공부를 해야지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명령어 어미는 명령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청유형 어미는 청유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명령형 어미하고 청유형 어미는 어디에만 붙습니까? 당연히 동사만 붙죠. 형용사 상태 성질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식은 뭐예요? 현재 시에 서나말 어미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 붙일 수 있는지, 그거를 따진다면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4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자, 지훈이가 야구공을 멀리 던졌다. 동사입니다. 동사. 자, 1번. 기억에 던졌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 맞는 설명. 니은. 해가 떠오르며 점차 날이 밝는다. 자, 박다에 는이 왔죠? 자, 는이 뭐였어요? 서나말 어미야. 근데 얘가 어떤 서나말 어미? 현재 시제 서나말 어미. 자, 위에 박스에서 현재 시의 서나말이 어디에 붙어요? 동사에 붙는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막는다는 뭐니? 박는다는 뭡니까? 얘는 동사죠, 동사. 자, 2번. 박는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 틀렸죠? 대상의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 자료대로 그대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국어 못하는 친구들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유형 하나, 그 다음에 개념 정리는 되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틀리는 유형 하나. 그래서 국어는 몰라서 틀리는 경우와 알면서 틀리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알면서 틀리는 경우가 바로 지문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담고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국어 문제는 이해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 이해라는 것은 주어진 자료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우동사리에 들어있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만 해놓고 적용하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2번.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그 친구는 아는 게 참 많다. 아는 게 는 붙였죠? 그럼 이건 뭐예요? 아는은 동사란 얘기예요.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네. 뒤에 나오는 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디귿은 아는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 맞죠? 리을 날씨가 더우니 하복을 입어라. 입다 어라 명령형 어라를 썼네요. 리을의 입어라는 명령어 어미 어라가 결합하였으므로 동사.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자. 틀렸죠? 왜 틀렸어요? 건강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를 붙이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미음의 건강하자의 기본형 행복하다는 청형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죠. 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뭡니까?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자, 요거 틀린 표현이죠. 그죠? 행복하다 형용사입니다. 행복하다 형용사인데 여기 자를 못 붙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피동사를 피동형, 전미사, 피동 전미사를 인용하면 되겠죠. 어떤 거? 건강하다에 아어지다 연결하면 되죠. 아어지다. 여기 하다가 있으니까 여기는 여지다.
행복하자, 행복하다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지다, 아어지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건강해지자 또는 뭐 건강해져라 이렇게 명령어로 쓸 수 있어요. 즉 피동전미사 아어지다를 사용하면 자 하다는 열을 연결합니다. 예. 피동전미사 아어지다를 연결을 하면 피동전미사 동사이기 때문에 건강하다 행복하다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는 겁니다. 예쁘다 예뻐지자 마찬가지예요. 예뻐지자 이렇게 말하면 이건 동사입니다. 피동전미사 아어지다를 연결했기 때문에 예뻐지자 하면은 동사이기 때문에 자를 쓸 수가 있죠. 청유형 자 쓸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자라 연결 못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 할 때 기억과 니은의 예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가리킨다. 다이어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중심적 의미와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된 주변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기억 부분은 다 뭐란 얘기야? 중심 의미란 얘기잖아요. 그쵸? 자, 계속 박박사를 보면 날아가는 새를 보다에서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 형태를 알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보다에서 보다는 진찰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무슨 작업해주면 돼요? 기억 무슨 훑어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중심 의미로 써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1번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자. 자, 창문을 열다. 가능하네요. 2번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먹는다. 이거 안되죠. 원래 먹다는 음식을 먹다가 중심 의미니까. 3번 미리 숙소를 잡고 이것도 안되죠. 잡다는 뭐 물건을 잡다 그렇죠. 뭐 손에 잡다 이런 의미가 중심 의미죠. 그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총무과로 갔다. 이것도 안되죠. 어디로 가다 실제로 장소를 이동하는 게 중심 의미죠. 창밖을 내다보니 동이 트려면 아직도 멀었다. 자, 이것도 안되네. 멀다는 뭡니까? 거리죠. 거리. 대구에서 부산까지 멀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멀어 이런 식으로 거리를 나타내는 멀다가 중심 의미가 됩니다. 뭐야 이거 2, 3, 4번 벌써 제껴졌네. 답 1번이네요. 자, 그럼 확인만 해주면 되겠지. 니은 주변적 의미인지. 창문을 열다 회의를 열다 그렇죠. 주변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란 얘기입니다. 자, 뭐 문제 5문제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문법은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자, 문법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착각하는 친구가 많아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물론 암기 필요합니다. 기본 전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암기는 중요하지만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문법 조항을 막 외우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문법은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왜죠?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 단어를 외우면서 문법도 싹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국어는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말을 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문법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과 용어 정리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네, 적용이죠. 적용.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법 공부를 할 때는 기초 수업, 기초 개념 열심히 빡세게 개념 탑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읽어 나갈 수 있으면 문법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오늘 문법 수업, 문법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